안녕하세요. 마드리드 사는 계백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드리드 사는 계백남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인 관련된 팁들, 꿀팁들 10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이드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오늘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사실 가족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행을 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행에 관한 정보라고, 여행 팁을 좀 많이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은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10가지나 되는 스페인 여행 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르셀로나 일정을 짜거나 마드리드 일정을 짤 때 비행기권을 끊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사실 숙박일 거예요. 여러분, 숙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라는 이 두 도시의 성격에 맞게 숙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근처에 숙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가우디고, 가우디 최고의 역작인 성가족 성당을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에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숙박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성가족 성당 주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드리드에 만약에 숙박을 하시게 되면 저는 솔광장이나 마요르 광장보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이 아토차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박물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마드리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건축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많다면 마드리드는 미술 작품들을 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토차역에 숙소를 잡게 되면은 그 주변에 프라도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티센보르네 미사 미술관이라고 하는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미술관 3곳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추드립니다. 더군다나 아토차역에서 솔광장까지 걸어서 가는 데는 15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을 하실 때 바르셀로나는 성가족 성당, 그리고 마드리드는 아토차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을 진행할 때 어떤 장소에 숙박을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피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피해야 될 곳은 이런 곳들입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라발 지구와 보른 지구가 있어요. 이 두 곳들은 저녁에 다니시면 좋지 않은 곳이에요. 특히나 약을 하거나 알코올에 굉장히 많이 흡수하셔가지고 해롱해롱 하시는 분들이 막 다니세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라발이나 보른 지구가 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숙박할 때도 역시나 바르셀로나에서는 라발 지구나 보른 지구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드리드는 특별하게 숙박을 하면 안 돼요? 알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도시의 모습 자체가 좀 더 구획이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드리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럼 좀 의심을 하세요.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건 그 숙박 장소에 문제가 있거나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숙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기준으로 호텔들 하루 1박에 20만원 정도이고요. 마드리드는 약 13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25,000원, 마드리드는 2만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14만원, 그리고 마드리드는 11만원. 그리고 한인민박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55,000원, 마드리드는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은 얼마를 내가 가져가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현지 물가 그리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환전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환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꼭 하세요. 스페인에 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인에 오시게 되면 환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환전했던 돈 중에 일부가 위페이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전은 한국에서 미리 하시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하면 좋은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일단 숙박비를 제외하고 하루에 생활하는 생활비를 30유로에서 50유로로 잡으시면 됩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뉴델디아라는 문화가 있어서 점심에 10유로, 12유로 구성에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저는 50유로 정도면은 1일 생활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좀 더 맛있는 거 좋은데 이런 데 가시겠다면 그 가격보다 더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쇼핑을 또 많이 하실 계획이시라면 역시나 환전량은 좀 더 늘려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셨을 때 마트 물가들이 실제로 너무 착하거든요. 실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마트에서 실제로 가격들이 어느 정도에 판매할까요? 실제 스페인에서는 이마트라고 불리는 곳이 메르카도나라는 곳이 있어요. 메르카도나 또는 까르푸 이런 곳들을 많이 가시는데 스페인의 이마트는 메르카도나입니다. 이 두 중에 한 군데 가시면은 실제 가격들이 이 정도에 책정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겹살 한 근에 4,000원, 맥주 한 캔에 600원, 와인 한 병에 5,000원, 사과 1kg에 2,000원. 이만큼 가격이 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에서 있으면서 실제 물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풍족하게 야채들, 고기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신선한 야채와 고기와 해산물을 메르카도나와 같은 마트에 가셔서 사시고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마트에 관련된 영상들은 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스페인 여행 와서 어느 관광지를 내가 입장할 것인가, 이것을 한국에서 미리 계획하시면 좋아요.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미리 성당 티켓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투어하는 업체들도 대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성가족 성당 티켓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금방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드아웃 되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매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예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 때 예매해야 될까요? 적어도 여행 계획했을 때, 내가 비행기 티켓 발권했을 때, 그때 티켓을 미리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르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가기 한 달 전에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티켓은 정말 갑자기 솔드아웃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현장에 가도 티켓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곳 중에 미술관이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프라도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티센보르네 미사 미술관은 모두 다 무료 시간이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무료 시간은 여기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무료 시간도 나가고 있죠. 그리고 티센보르네 미사 미술관도 무료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 오셨을 때 무료로 너무 좋은 작품들을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 가지 미술관 중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꼭 봐야 되는 것을 한 곳만 이야기를 드리면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2시간의 무료 입장 시간으로는 도저히 작품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프라도 미술관만큼은 미리 티켓을 한 달 전에 구매하셔서 충분히 하루 5시간, 6시간도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아주 풍성하게 마드리드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티켓 구매할 때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거를 일반 티켓과 오디오 티켓과 종탑 티켓 뭐가 다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투어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일반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투어를 듣지 않은 분들은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 티켓을 구매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종탑은 추천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번째, 날씨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날씨죠. 과연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내가 여행 가는 곳 날씨가 어떨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여름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름에 필수로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쿨토시, 선캡, 선크림,
이런 것들과 함께 미니 선풍기까지 꼭 챙겨주세요. 이게 중간중간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선크림 계속 안 바르면 얼굴이 막 탑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인종이 바뀔 만큼.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 여행 오셨을 때 꼼꼼하게 선크림을 계속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반바지, 반팔, 나시, 원피스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하는 시간은 대부분 스페인에서 여름에는 2시부터 6시까지는 활동을 잘 안 해요. 이 시간대가 되게 덥거든요. 태양도 강렬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피해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스페인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상점도 닫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더워서 활동하기 어려울 만큼 날씨가 덥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여름의 최고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르셀로나는 35도, 마드리드는 41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여행을 준비해주세요. 이번엔 겨울. 겨울철에는 옷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요? 두 지역에 차이가 있어요. 바르셀로나를 여행하시는 분들과 마드리드를 여행하시는 분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 날씨가 늦가을에서 초겨울 날씨예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 그리고 아침 기온은 4도에서 5도이기 때문에 사실 활동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마드리드는 낮 기온은 바르셀로나랑 비슷해요. 낮 기온은 마드리드 10도, 11도 이렇게 되는데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를 오시는 분들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파카 같은 걸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르셀로나보다는 마드리드가 더 춥고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따뜻하게 방한 대책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추위에 민감하시고 특히나 유럽은 온돌 구조가 아니어서 집이 뜨끈뜨끈하지 않거든요. 그런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좀 더 챙겨보세요. 파카, 우비옷, 에어리즘, 핫팩 이런 거를 챙겨주세요. 특히나 우비옷을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날씨가 변하기가 너무 심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미친 날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래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날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큰 몫이니까 저는 우비옷도 챙겨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오시면 더 즐겁게 알차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교통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TC권이 있고 바르셀로나도 TC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TC권을 구매해가지고 지하철과 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티켓들을 하나 사셔가지고 한 개만 사면 2명, 3명 다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개 구입해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인원이 한 4명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택시나 우버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우버를 더 좋아해요. 마드리드는 우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집에서 준비 다 하고 우버를 부르면 시간에 거의 맞춰서 딱 오고 금액도 택시보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 계시는 분들이, 여기 택시기사분들은 오래된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주소로 못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구글맵을 쓰고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기 스페인에서 여행하신 동안 TC권이 더 좋다고 보고, 혹시 인원이 많으시다면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TC권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준비해서 또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식사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 스페인 가면은 감바스란 요리도 있고 빠에야란 요리도 있고 너무나 많은 요리가 있잖아요. 그런 요리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될지 고민도 하지만 식당에 갔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티켓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식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식당에서 우리가 손을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웨이터를 부를 때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만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웨이터가 저를 볼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죠?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주문을 받을 거예요. 메뉴 델 디아를 주문해도 되고 빠에야를 주문해도 되고 그 주문을 하고 여러분 식사하시면 되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은 카운터로 가지 않고 테이블에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계산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을 때 그 계산할 때 계산서 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La cuenta por favor, La cuenta por favor 라고요.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계산서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서를 받아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산서 주세요.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돼요. 네. 모든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서 받고 금액을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먹은 금액이 57.50센트 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60유로를 올려두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잔돈을 거실러 주시면 잔돈을 챙기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가이드님, 팁은 얼마를 드려야 되죠? 라고요. 팁은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만큼 두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내가 팁을 안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담을 갖지 마세요. 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웨이터분이 마음에 들었을 때 2유로 50센트가 남았다면 그 중에 2유로는 제가 가져오고요. 50센트만 두고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다 가지고 챙겨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팁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무감에 10%를 드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식당 가셔가지고 어떤 웨이터들이 후려치기예요. 여기서 후려치기의 말은 뭐냐면 밥 먹고 나서 10%를 웨이터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2015년이네요. 한 12월. 벌써 몇 년입니까? 4년 된 이야기인데 바르셀로네타라고 하는 그 해변가 가기 전에 포트베리안 항구 있어요. 이 항구에 콜럼버스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이전에 계산을 했는데 웨이터가 10%를 내야 된다. 너희 먹은 거에 10%를 내는 게 우리 규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이제 가이드 생활을 시작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결국 돈을 내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지내면서 느낀 거지만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에 제가 걸렸던 거죠. 어쨌든 저 같은 사례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면 호구당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팁을 요구하거나 팁을 10%로 줘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장님 나와!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 나와! 라고 말하는 순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사장님을 외쳐주세요. 7번째, 소매치기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소매치기죠.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실제 제가 소매치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 사건과 사례들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소매치기 많이 당했거든요. 가이드라고 해서 안 털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털렸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털렸던 이야기들, 왜 털렸는지, 어떻게 하면 안 털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실제 사건과 사례 들어가면서 다음번에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 소매치기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일단 여기서 꿀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소매치기는 일단은 스프링이라든지 이거 핸드폰 연결한 스프링이요. 그리고 클립 같은 거 내가 클립으로 딱 연결하고 또는 크로스백 무조건 앞으로 해서 딱 다니고 이게 되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테라스에 갔을 때 내 물건들 바닥에 두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언제나 테라스에서 앉았을 때도 내가 딱 볼 수 있는 곳에 내 가방 두고 제가 뭐라고 했죠? 식사할 때 아예 무릎 위에 올려두고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테라스에서 밥 먹을 때만큼 물건 정확하게 또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안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소매치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먼저 밝혀보도록 할게요. 소매치기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과하게 친절한 사람은 소매치기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과하게 친절한 사람은 소매치기다.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데 과하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모두 다 친절하지 않고요. 스페인 사람들 모두 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오셨을 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딱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에 오는 순간 경계가 풀어져요. 오늘 너무 아름답고 람블라스 거리, 바르셀로나 이렇게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순식간에 제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면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린 유럽 여행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도남과 차도녀가 된다. 시크해지세요. 노를 외치세요. 다가와서 갑자기 말 걸고 뭐 사주세요? 목까지를 건네고 갑자기 나뭇가지 건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No!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시들이 다가와서 말을 가까이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No!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잉된 친절을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앞으로 차도남과 차도녀입니다. 8번째, 축구장에 꼭 가세요. 메시 꼭 만나세요. 사실 스페인을 이야기할 때 축생축사입니다.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나라.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 가면 너무 뜨겁게 그 응원하는 모습에 매료됩니다. 이게 스페인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오는구나. 이강인 선수 보는 거예요. 발렌시아 경기하면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애국심이 있잖아요. 우리 선수가 뛰잖아요. 여러분 시간만 되시면 이강인 선수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메시도 꼭 보세요. 저는 축구 경기 한 편만큼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축구장에서 찍었던 영상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영상 속의 그 열광하는 모습이 축구장의 느낌이에요. 정말로 뜨거워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대로 느껴져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의 축구는 그냥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정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 나가고 있죠? 가셔가지고 여기서 티켓을 구매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는데 미리 구매하시면 수수료도 적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9번째, 텍스 리펀입니다. 이제 여행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수많은 물건들도 사고 그 물건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텍스 리펀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스페인이 이런 혜택이 있는데 1유로부터 가능해요. 너무 좋죠.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한 번에 살 때 왕창 사서 텍스 리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자라나 마시모두띠 같은 곳 가셔서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요거 살까 말까, 내일까지 생각해볼까, 요거 오늘 하나만 사자, 내일 하나만 사자, 이렇게 되면 텍스 리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떨어지는 거고요. 살 때 확 질러, 인생 뭐 있어? 한 방에 가는겨, 이렇게 생각하고 200유로, 300유로 질러버리면 훨씬 더 많은 리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리펀 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리펀 받는 장소는 공항 가셔서 리펀 받을 때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들로서 리펀을 받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1시간 정도면 여유 시간을 1시간만 가져도 충분히 리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리펀 받으셔서 즐겁게 스페인 여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펀 받을 때 그 물건들을 챙겨 가셔야 돼요. 간혹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이제 리펀을 받아내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 물건을 꺼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펀 받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해서 챙겨가세요. 마지막 10번째, 여행을 상상하라. 여러분이 여행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행을 계획한 순간부터 매일매일 상상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스페인 여행에서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었던 모든 것 있잖아요. 매일매일 상상하세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잊을 만큼 여러분이 스페인을 상상하는 그 순간이 이미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상상해 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힘든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추억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미지화시키고 그려보시면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여행에 오셨을 때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